예, 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길죠? 좀 낯설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광주형 일자리 얼마 전에 확정이 된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까지 좀 확산을 시켜서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방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좀 들어보고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앙대 송수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수님 뭐라고 읽혀지세요? 일단 그 공적인 면에 있어서 일종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소득 증가를 도모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공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업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국가 총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기술력 부족, 즉 대부분의 그 하위 20%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기술이 상당히 좀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일자리는 지금 소위 말해서 뭐 혁신과 IT 산업 덕분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크죠. 예, 그것이 제일 큰 이거는 세계적인 트렌드고 뭐 단적인 예로 요새 주차장을 가보시면 주차장 경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없어진 거를 볼 수 있는 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자동 번호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구조적 그 실업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새롭게 찾아서 일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응하는 이 이제 공적인 부분은 특히 이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일종의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적인 측면에 정부 네. 차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인데 이 그냥 그 미시적인 것보다 상당히 좀 크게 그렇죠. 큰 돈을 네. 투입하고 그래서 좀 크게 어느 특정 지역을 살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 효과를 노리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요거를 통해서는 기존의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가 지금 여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경제 침체나 총수요 부족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특히 지역은 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기업이 지방 이전을 했을 때는 네. 당연히 그 주변 지역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위 20%나 하위 40%의 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식당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광주형 일자리를 예를 든다면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렇죠. 뭐 생기게 되고 협력업체들도 직원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까지 해서 11,000명, 12,000명이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나와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뭐 맞습니다. 소주 한 잔도 해야 되니까 식당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맞습니다. 확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거는 사실 중산층 거의 우리가 이제 사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부분은 중산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나 이렇게 정상적인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얻게 되는 건 저희가 중산층이라고 봤을 때 이 소위 말해서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효과는 이제 그거는 하위층을 위한 효과는 이제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하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기술력 부족 때문에 항상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일회성이고요. 네, 맞습니다.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그렇죠. 세이프티넷, 이 사회 안전망으로 예. 제공을 해주고 이것이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거나 근로소득이 하위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미니멈 웨이지 자체가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가 네, 예. 그 상승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80년대 훨씬 이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논문을 하나 봤는데요. 이분들이 쓴 것이 84년부터 90년 사이에 변화된 최저임금이 한국에서 상승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공장 수준으로 봤을 땐 별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벤트 스터디 스타일로 2018년도 자체 최저임금제 상승시켰을 때 발생하는 효과가 어떤지를 테스트한 논문도 두 가지가 서로 완전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었고 네. 거기서는 줄어들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해서 그 8시간이라는 거를 하나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됐고요. 나머지 논문에서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다시 이제 광주형 일자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가 확정이 됐고 어쨌든 합의가 또 이루어져 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모델이 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거는 뭐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합의가 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게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아직도 확실하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른 지역에다가 또 업종도 다를 수 있고 지역도 다른데 상황이 이게 조금 너무 급한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와서요.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스타일의 상생 협약은 이 장기적 효과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 소위 말해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주장에서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그 어느 정도 일을 하는 시간을 서로 좀 줄여서 나누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공 투자나 공적인 면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거는 아까처럼 기술력 부족과 이노베이션과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술력 부족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요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이 상생 협약을 하고 하는 거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실업이 발생하고 소득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IT 산업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만약에 전 국민들이 직업을 다 가질 수 있는 걸 목표로 공기업이나 공적인 면에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잘못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에서 제공하거나 공적인 면에서의 일자리라는 거는 요거 자체는 구조적인 조정을 위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막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이걸 유치하겠다고 하는 지금 지자체들도 그렇고 이거를 급하게 뭐 해서 정부 보조금만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욕심 또 단기간에 1, 2년, 2, 3년 안에 뭔가 큰 효과가 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를 그거는 말아야 그렇게 되겠군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미국 사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장기적으로입니다. 제대로 좀 이렇게 국내화, 한국화 될 수 있으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특히 어떤 포인트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8시간 근로제, 즉 5일 근로제 해가지고 지금 노동 시간이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줄이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탄력 근로제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영원히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줄이고 그래서 왜 그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의미가 있냐 하면은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8시간 뭐 이상 막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일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보면 초과 수당도 돈도 기업주 입장에서도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